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에 그 당시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최길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에 잠시 잠적했었던 최길 의원, 어제 당사를 찾아서 홍준표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요. 어제와 오늘 새벽에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절대 은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서지영 검사가 당시 은폐 사실을 스스로 덮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최길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있는 대로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내용을 그 사실도 몰랐고 그런 사실 은폐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내용이 상세히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떤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폐한 사실은 없는데 임은정 검사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뭐 호통을 치다거나 그런 기억이 없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더 이상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건 맞지 않고 그 페이스북에 상세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안이 검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은 이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죠. 혹시 그러면 지금 뭐 정치권이나 여러 분야에서 미투 운동 이런 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에 없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뉘앙스가 좀 처음에 발표하신 거랑 좀 달라진 지금 제가 거기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호통을 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그 여러 건데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페이스북에 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최길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세히 썼다, 이렇게 계속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 의원이 오늘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에서 서지영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을 은폐했는가? 이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어제 올린 글을 보면 서지영 검사 추행하지도 현장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그제는 서지영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길 의원도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금 기자들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조금 전에 보셨던 모습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서 다 듣고 나올 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 굉장히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본인도 법조인이고 그래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서지영 검사를 나는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를 만난 기억이 나는 전혀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호통을 친 경우는 없다. 나는 호통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실 자체를 나는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이 물었어요. 두 검사에 대해서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조치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후배 검사라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에 소환하면은 응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건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나는 전혀 모른다. 은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지영 검사 본인이 자신의 소속 부장검사에게 이거는 좀 스스로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덮었던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최길 위원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은 서지영 검사가 사건 당시에 스스로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좀 단락을 지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지영 검사가 이른바 그 양심선언, 성추행을 당했다는 양심선언을 했고,
그 성추행을 한 주체는 그 당시 안태근 검사장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규일 의원은 그 당시에 보면 법무부 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걸 지휘 책임 이제 이 문제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규일 의원에 대한 의혹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당연히 이 문제가 보고가 됐다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진상조사를 하고 뭐 징계할 건 징계하고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축소 내지 뭐 없애버린 거 아니냐는 의혹 아닙니까? 의혹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의 핵심 주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서검사 이 문제 제기로부터 이게 여의도에 오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 게 자유한국당이 좀 몰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최규일 의원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에 대한 가해의 당사자로 최규일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좀 몰리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자유한국당이 좀 갖게 됐죠. 갖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규일 의원이 그동안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상의해서 본인 입장을 좀 이제 밝히는 건데 이 문제는 어쨌든 검찰 내에서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TF팀이 떴기 때문에 그걸 뭐 조사를 해서 최규일 의원이 그 당시에 저 말이 페이스북에 썼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 의원도 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창환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규일 의원이 덮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이건 좀 앞으로 논란이 충분히 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문정 검사, 그러니까 이 서검사의 어떤 그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추후에 이문정 검사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왜 네가 나서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그러냐는 식으로 이제 그게 덮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질인데 그 사실 여부는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서지현 검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조직 내에서 해결되면 돼요. 근데 조직 내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보루가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검찰인데 검찰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폭발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그럼 믿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최교일 의원은 뭐였냐? 검찰국장, 즉 검찰 내에서 물론 법무부 검찰국장이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분이 있었다면 조직에 속한 사람이 평검사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가슴에 한으로 남기고 이제는 덮겠다. 나 문제 삼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덮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못 덮고 2016년에 또 한 번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검찰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나 안 했다. 부정. 이것이 아니라 자신도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위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봐요. 난 안 했다라고 빠져나가는 거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서 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문정 검사에게 압력을 가했느냐 뭐 덮으라 그랬느냐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완전히 이거는 유체이탈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를 지닌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덮었다? 덮은 게 아니라 가슴에 쌓아놓은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교일 의원의 인식이 조직 우선주의, 검찰에 상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서지현 검사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를 한 뒤로 우리 사회 전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성희롱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준 적은 절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사과를 내놓고서는 지금 현재 잠적 중입니다. 최규일 의원은 당시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덮었다,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가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은폐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최규일 의원에게 사무실에 불려가서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호통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일 의원과 이문정 검사 사이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진실은 반드시 가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규일 의원이 한 이틀 정도 기자들의 취재를 피해서 잠적해 있다가 어제 오후인가요? 홍준표 대표와 같이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홍준표 그렇습니다. 대표를 가장 먼저 찾아간 셈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이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 꼽으라 그러면 최규일 의원일 겁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가 이 프로세스 글을 올린 이후로 29일 이후로 기자들이 수없이 전화를 해도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어제 오전 11시쯤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물론 최규일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님에도 어제 그 회의에 나갔던 이유는 어제 안건이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당헌 당규 개정 TF 팀장이 바로 최규일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시간쯤 돼가지고 점심시간쯤 됐는데 회의가 다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왔어요, 다. 그런데 최규일 의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고 어디로 사라졌나.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저 대표 방에만 닫아져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시쯤에 돼가지고 나오는데 홍준표 대표와 안에서 몇 명이 도시락까지 시켜서 먹고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어제 회의는 그것 때문에 참석을 했지만은 그럼 홍 대표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입장 정리들이 어제 논의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규일 의원 잘 아십니까? 박성 박사님? 네. 그 홍준표 대표하고도 친한 사이겠죠. 같은 검사 네, 출신이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서지현 검사 이 얘기가 터졌을 때 이제 안태근 전 국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안태근 국장을 취재하면서 이제 우병우 사단의 핵심이었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규일 의원이 포털 검색 순위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큰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었던 어쨌든 검찰청 내에 아니면 그 위기 질서가 분명한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봉합되고 덮어왔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역으로 다시 피해를 당하는 이 문제를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끔 극복하자는 것이 서지현 검사의 그 용기 있는 어떤 문제 제기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마치 가해자가 자유한국당인 것처럼 비춰지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서지현 검사의 이 충격적인 고백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먼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으면서 이 관점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광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최규일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당대표를 이 문제를 같은 검사 출리면서 뭔가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당사자로서 최규일 의원도 대응을 하되, 당 차원에서는 핵심인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좀 높여주면서 이걸 어떤 제도화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드리블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여의도 정치와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어떤 자기 고백이
뒤섞이면서 예. 뭔가 스탠스를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당대표실에서 두 분이 도시락 먹으면서 쉬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여기에 가해자가 자유한국당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왔고 이 사건은 8년 전에 있었고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쓴 예. 어떤 진술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이 아젠다로서 자유한국당이 좀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홍 대표와 최규일 의원 간에 두 사람의 뭐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뭐 대응할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나온 게 지난달 29일. 그래서 30일에 정치권에 일제히 논평을 내놔요. 검찰 자기반성해야 되고 이 사실 가해자들 반드시 밝혀내서 진상도 규명하고 또 검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논평을 냈는데 자유한국당은 30일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제 뒤늦게 이틀 만에 논평을 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왜 그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교수님? 저도 자유한국당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 사고로 인해서 미칠 이해득실, 그러니까 주판을 먼저 튕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우병우 사단에 있던 사람으로 추측되는 어떤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직 한국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이제 그 지금 분위기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게 혹시 자유한국당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여기에 너무 침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수세적인 그리고 사건의 본질과 전혀 변죽이죠, 소위 말하면. 이런 주판을 튕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의 본질은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갖고 그런 피해를 갖다가 검찰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찰의 무능과 그다음에 그런 상명하복의 조직과 그런 거에 대한 질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온리 자기들 밥그릇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성원 박사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전혀 그런 입장을 안 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11시 반에 여성 대변인인 신보라 대변인이 그러니까 어제면은 이틀 만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은 그제 다 나왔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그 하루가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왜 자유한국당이 30일에는 침묵을 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신보라 대변인은 어떤 이야기 어제 했습니까? 11시 반에 여성 대변인답게 이런 제목입니다. 미투 캠페인 확산에 주목하며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은 성범죄 경쟁을 늘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논평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조차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고 바로 직후에 최고위원회 끝나자마자 장제원 대변인이 낸 논평이 전혀 다른 논평이 나온 거죠. 예, 그 오해는 잠시만 저희가 나중에 금방 들려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장제원 대변인 이야기를 했는데 장제원 대변인이 원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입장하면은 장제원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고 논평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말이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다가 흰장미를 들었습니다. 흰장미를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이 흰장미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 응원하기 위해서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뭐 검은색 드레스를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입었고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가수들이 흰장미를 옷깃에 꽂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흰장미를 들어 보이면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이 이틀 뒤에 나온 논평이 바로 서지현 검사 사건의 본질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 흰장미를 들었던 데 대한 논평이었거든요. 그러면 각 당의 반응을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의 당위성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고요. 장제원 대변인은 우원식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견제 없는 검찰의 또 한 단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백장미 쇼를 벌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물론 묻혀있는 사건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분명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백장미 쇼를 벌였다. 서지현 검사의 눈물까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내놨네요. 예, 서 검사 피눈물을 가지고 한국당을 공격한다면, 자유한국당을 공격한다면 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본질을 보다도 이거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한다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논평이 나온 겁니다. 예,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 뭐 또 다른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서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밖에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백장미 쇼, 추미애 대표는 국가 참사 책임 떠넘기기 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올림픽 정치쇼, 그러면서 쇼 정권으로 가히 부를만하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 대변인도 약간 스텝이 엉켰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전술적 단위의 사안이 있고 시대 정신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성 문제는 아까 8년 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8년 전에 검찰청 내에 아니면 정부 조직 내에 아니면 위계 질서가 분명한 조직 내에서 이런 문화가 만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미국이 아까 백장미 미투 운동부터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숨겨지거나 조직 내에 은폐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그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그대로 안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처음에 그 안태근 검사장 얘기가 나오고 최결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자유한국당을 엮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플레이의 냄새가 좀 난다라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 정치적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딸들이 있는 것이고 진보적 정치적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딸이 있는 것이고 내 딸이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정치적인 자기 신조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여성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적폐적인 문화가 있었다면 이걸 깨기 위한 용기 있는 한 여성의 어떤 그 외침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스텝이 상당히 좀 엉킨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씀도 저는 100% 찬성하기 힘든 게 그 원내대표 연설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당사자 박상기 장관도 지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좀 더 버리고 이 문제를 좀 더 큰 의제로 좀 다루면서 한번 정말 그 한국의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핍박과 비애의식을 좀 건절하는 좀 업그레이드된 뭔가 내일을 어떤 그 비전을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놀린다는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0%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씀도 100% 적절했냐 저는 별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서지현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해 8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서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서 검사가 두 번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2010년 사고 당시하고 작년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언론에 출연해서 폭로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로 검찰의 명예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 이 이야기가 시대 정신을 정말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난 연말부터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공감을 표현했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이런 성희롱에 한적한 것 같다. 나도 잘못했다. 이런 반성운동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인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외였는데 서지영 검사의 이번 그 폭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광풍이 이제 몰아닥친 거거든요. 이 바람이 몰아닥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마치 이제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나온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이런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남성들의 공감,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 게 온 건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정권의 어떤 이해득실, 그러니까 뭐 소위 아까 제가 주판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단일팀에 대해서 여권, 청와대가 시대 정신을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건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소위 미투 운동에 대한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그리고 검찰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공수처 얘기를 여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같이 제시를 했어야 돼요. 정치 쇼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너네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정책정당이나 이런 대안정당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이해득실에만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서지영 검사가 지난해 8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고 면담을 요청했다. 왜 공식 법무부 라인을 통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법무부 안에 안태근 라인이 있을까 우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서지영 검사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변인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저는 서지영 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지영 검사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2차 입장문을 또 내놓았는데요. 지금 검찰 안팎에서 서지영 검사를 비난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지영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것이 정말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SBS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가 김재련 변호사와 어제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서지영 검사 측의 현재 심경, 현재 입장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어떤 걸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 검사님 그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 검사가 여기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서 검사가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입장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 검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인터뷰를 한 이유는 피해자가 어렵사리 자기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 기관이나 조직이 제때 귀를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힘겹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이런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서 검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서 검사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 이른 겁니다. 김 변호사의 이야기 중에 참 이 부분, 자기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 피해자가 기관이나 조직이 제때 귀를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범인이 이렇게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면담 요청과 관련해서 법무부 측에서 대변인이 SBS 취재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서지현 검사가 지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인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 와서 감찰 과정을 보내서 서지현 검사와 만나게는 했었다. 그리고 이 면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이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는 없다. 다만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의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법무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진상조사단장으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1호 검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죠. 진상조사단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좀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조희진 검사장입니다. 관심들이 많으시죠? 저도 여성 검사이고 또 후배 여검사의 어떤 이런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곡한 저희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희진 조사단장의 각오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기자 간담회인데 요약을 해보면요. 검사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은 뭐 관례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고 중요한 걸 하나 더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자체 조사만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외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 조사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민간 위원들을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체 조사단 위에다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시로 조사 과정을 보고하고 여기에 의견을 듣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셀프 조사에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충분히 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 했고요. 조사단 부단장으로 역시 여성인 연수원 31기 박현주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앉히겠다. 박현주 부장검사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 성폭력 블랙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단장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희진 조사단장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조희진 검사가 과연 조사단장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 왜냐? 안태근 검사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절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기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가서 자기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어제 이제 2플러스 그 검찰 내부망에 익명으로 나오는 데서 어떤 여성 검사라고 밝히면서 저런 것들을 내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사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장을 맡아가지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 하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나오니까 오늘 기자들이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셀프 조사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체 진상조사단으로 정말 진상규명이 될까요? 가령 안태근 전 검찰국장, 최규일 의원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강제로 조사할 수 있을지. 네, 일단은 가장 힘 있는 조직인 검찰이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의 셀프 조사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성희롱 사건을 접하다 보면은요. 본질적인 문제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들고 있더라도 예. 조직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것을 조직의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거 조직 내에서는 안 될 거야 라는 것까지 셀프 조사의 결과로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셀프 조사로 안 되는 이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조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물론 대부분 여성 검사 또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련된 사건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한계점 그리고 상명하복 조직에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 서검사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과연 소위 검찰의 민낯까지 드러낼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다른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지금 자체 진상조사단 검찰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추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거죠.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특검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검찰이 아까 우리가 이 문제는 수정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대적 아젠다라고 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쨌든 이게 아까 범죄이기도 하고 검찰 스스로가 외부의 특검을 자청하는 그런 부분도 난 필요했다고 보고 이 셀프 조사라는 게 문득 삼국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관우 장군이라는 용맹한 장군이 이 독화살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용맹한 장군도 스스로 이 환부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화타라는 명의가 환부를 대신 도려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조혜진 검사장이 아무리 여성이고 하더라도 조혜진 검사장은 여성이기 전에 검찰에서 평생 밥을 먹은 검사입니다. 그 조직 내의 논리, 조직 내의 인간관계로부터 완벽히 벗어나서 진솔하게 이걸 과연 제대로 공정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이 문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해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관우 장군도 화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인데 이 조직 내의 잘못된 관행 환부는 결국 외부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검찰 최고위층도 좀 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큰 차원에서 좀 또 높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진상조사위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은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느냐 이게 두 번째 없었느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은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어떤 인사상이나 이런 불이익이 가게 되면 사업주나 기관장에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불이익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은 검찰 기관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몰랐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조직적으로 검찰 내에서 중간에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줬다 그러는 순간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연 셀프 조사에서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검찰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이 정말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이렇게 두 분의 패널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특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검찰이라는 같은 조직 내에 있고 피해자들은 인사 불이익이나 왕따와 같은 보복이 두렵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고 가해자들은 은폐, 축소, 거짓말을 할 게 뻔합니다. 특별검사 외에 무슨 방법으로 과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특검 이야기하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가 유일합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또 각 정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어떤 반응인가를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전부 물어봤더니 자유한국당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응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가를 물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것은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해야 된다 또는 특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사실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초의 행위 그러니까 성추행 행위는 이미 8년 전이라 수사를 하기에는 시효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당사자라고 하는 안택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이 사건과 별개죠.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내려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데 그걸 법무부에서 징계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은 면직이 돼버리면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검찰을 떠났지만은 변호사 업무를 못하고 지금 기자들이 아마 찾으러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체 조사를 진상조사를 할 때 출석을 하라고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제일 첫 번째 당사자인 안택은 전 검찰국장이 과연 출석할 수 있을지인가 여서부터 벌써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특검을 주장하는 유승민 대표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철저한 진상규명,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사가 과연 전직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또 현재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 고위직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 지금 현재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장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수뇌부들도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정치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과연 특검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